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약 8조 원 줄어들며 정부 재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단 힌다야나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장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이 기존 448조 루피아에서 350조 루피아로 22% 감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식재료 단가가 예정보다 낮아진 데 따른 조정입니다. 힌다야나 청장은 올해 예산도 122조 루피아로 당초 계획보다 약 40% 줄어든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프라보워 정부는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전국의 아동, 학생, 임산부 등 약 9천만 명에게 매일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확장에 따른 식재료 수급 문제가 새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소 150만 마리를 해외에서 수입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무상급식 대상자를 8,30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만 명의 대학교 졸업생을 주방관리자로 배치하고 현재 1,900개에 불과한 급식 조리시설을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3만 2천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은 장기적인 국가 투자라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군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해당 법은 군인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고 현재 5건의 위헌 소송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24일 열린 첫 심리에는 국회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 개정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문제 제기를 한 대학생이나 시민단체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군인이 민간 기관에 더 쉽게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전투 외 작전 범위를 넓히며 정년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법학자들은 이로 인해 과거 수하르토 정권 시절처럼 군의 민간 개입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의 정당성과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더 명확히 입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군은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퍼뜨린 주동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는 정당한 시민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으며 위헌 소송 청구인에는 고 와히드 전 대통령의 딸 이나야 와히드도 포함돼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공약한 연간 300만 호 주택 공급 사업이 외국 자금 없이 인도네시아 자체 자금으로 진행됩니다. 마루아라 시라잇 공공주택부 장관은 해외 차관 계획을 철회하고 국부펀드인 다난타라에서 약 130조 루피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국영은행을 통해 서민 주택대출 형식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랍에미리트, 중국, 인도, 싱가포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등과의 협력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립적인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공주택부 장관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국회와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계획과 공사 진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정부가 보조주택 기준을 부지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건축 면적을 21제곱미터에서 18제곱미터로 크게 줄이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대통령 동생이자 주택 태스크포스 수장인 하심 조조 하디쿠스모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기존 주택 200만 호를 보수하고 1가구당 약 2,180만 루피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100만 호는 고층 아파트 형태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바섬 북부 해안을 따라 추진 중인 대규모 방조제 사업이 막대한 비용과 환경 파괴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15에서 20년에 걸쳐 총 500km에 달하는 해안 방조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예산은 약 800억 달러에 달해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와 스마랑, 수라바야 등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가 심각한 도시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회수가 어려워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초기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까지 방조제를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과 도로 건설을 연계해 경제성을 높이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와 산호초, 어장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민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카르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방조제 일부는 3년 만에 무너지며 피해를 키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 재정과 정치 목적이 결합된 보여주기식 대형 프로젝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며 해안 문제의 근본 원인인 지하수 남용과 도시 계획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를 살리기 위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주체는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로 가루다에 대한 주주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투입합니다. 다난타라는 정부가 만든 국영기업 지주회사로 가루다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은 가루다의 항공기 확대와 정비에 사용됩니다.
현재 가루다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98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루다는 앞으로 5년간 120대까지 늘릴 계획이며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 15대도 정비해 다시 띄울 예정입니다. 다난타라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해외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루다의 경영 정상화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테마색처럼 국영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가루다는 코로나19로 큰 적자를 겪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만 여행 수요가 회복되며 한때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새 CEO를 임명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고 이번 자금 투입도 그 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린자니산에서 등반 중 절벽 아래로 추락한 브라질 여성이 사고 직후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악천후와 지형 문제로 구조가 늦어져 결국 숨졌습니다. 구조당국은 드론 영상에서 생존 신호를 확인했으나 악천후로 접근이 어려워 수색과 구조에 나흘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헬기 구조가 검토됐으나 짙은 안개로 불가능해지자 6시간에 걸쳐 구조대원들이 절벽 아래로 직접 내려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당국은 시신을 발견하고 절벽에서 끌어올린 뒤 가장 가까운 구조기지까지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희생자의 가족과 직접 만나 수습 과정을 설명했고 가족 측은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기상과 지형, 시야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4일간의 노력 끝에 시신을 발견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린자니산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지만 최근 몇 년간 등반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절벽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당국은 안전조치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